AI 데이터 분석 에피소드 8번째 챗GPT를 이용한 탐색적 데이터 분석에 대해서 소개드리겠습니다. 이번 강의는 우리가 수집한 어떤 데이터가 있습니다. 이 데이터의 구조나 유형 또 변수 간의 관계 이런 게 어떻게 되어 있는지 우선 궁금합니다. 즉 내가 수집한 이 데이터가 2차 자료든 혹은 1차 자료이든 간에 그 자료에 어떤 내용들이 들어가 있는지 우선 한번 보고 싶다, 이런 욕망이 지금 있습니다. 데이터 중에는 이상치나 오류가 있을 수 있겠죠. 이런 것도 한번 확인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변수 간의 상관관계, 패턴 이런 것을 발견하고 또 가설을 수립해 볼 수도 있고요. 향후 어떤 분석을 하는 게 좋을지에 대한 아이디어를 얻고 싶기도 합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변수 중에서 불필요한 변수가 있을 수 있겠죠. 탐색적 데이터 분석이라는 방법으로 본 분석을 하기 이전에 계략적인 분석 작업을 먼저 해봄으로써 이와 같은 고민들을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이번 강의에서는 데이터 분석 중에서 탐색적 데이터 분석을 왜 본 분석보다도 먼저 수행하는지 그 이유 혹은 목적을 같이 한번 살펴보고요. 탐색적 데이터 분석과 확증적 데이터 분석 이 둘 간의 차이점을 간단하게 한번 보겠습니다. 그리고 탐색적 데이터 분석의 일반적인 수행 절차 이런 내용들로 챗GPT를 이용해서 실습을 겸해서 진행하겠습니다. 보통 한 1000샘플에서 300샘플 이 정도 사이에 있는 구조화되어 있는 데이터인 경우는 탐색적 데이터 분석을 수행하지 않아도 분석자가 이미 전체적인 내용을 알고 있기 때문에 바로 본 분석으로 들어가는 경향들이 높았습니다. 근데 빅데이터는 직접적으로 어떤 문제에 맞춰 수집한 게 아니라 기존에 있는 2차 자료인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수집한 데이터에 어떤 내용들이 있는지를 알고 싶다라는 욕망에서 나타난 게 바로 탐색적 데이터 분석입니다. 정리하면은 본격적인 분석을 하기 전에 데이터의 주요 특성을 이해하고 숨겨져 있는 어떤 패턴, 이상치, 구조 이런 부분들을 탐색하는 과정을 탐색적 데이터 분석이라고 합니다. 탐색하다라는 것은 탐침봉 같은 걸 갖고 그냥 아무거나 꾹 찔러보는 겁니다. 뭐가 있는지를 잘 모르니까 라는 차원에 접근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탐색적 데이터 분석을 본 분석의 이전에 수행하는 이유는 바로 데이터를 이해하기 위한 겁니다. 데이터의 구조, 변수 유형, 변수 간의 관계 이런 것을 알고자 할 때 또 이상치라든지 오류가 있는 경우 그리고 변수 간의 상관관계라든지 패턴을 발견하면 그것을 바탕으로 가설을 수립한다든지 향후 분석의 아이디어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중요 변수가 어떤 것이 있는지 또 불필요한 게 뭐가 있는지 이런 접근을 하기 위해서 선행적으로 탐색적 데이터 분석을 수행을 합니다. 그리고 탐색적 데이터 분석을 하는 방법으로 몇 가지가 있는데요. 이 기술 통계 분석은 저 앞쪽에서 통계에 대한 가장 기초적인 내용으로 이미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평균값, 주한값, 최빈값, 표준편차 등등등 이런 중심계량치나 분산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 이것은 변수 하나에 대한 내용이라 그랬습니다. 시각화, 좀 더 통찰을 쉽게 하기 위한 겁니다. 시각화의 가장 일반적인 차트로 막대 그래프나 히스토그램, 박스 플롯, 산점도 이런 부분들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자 그리고 그룹화 및 집계를 해볼 수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그룹 간의 비교를 해본다든지 기항성을 파악하든지 이런 게 가능합니다. 상관분석, 변수와 변수 간에 어떤 관계성이 있는가 이런 방법들을 통해서 수집한 데이터의 특성들을 이해하려고 합니다. 히스토그램 앞에 잠깐 이야기를 했었죠. 연령의 분포입니다. 어떤 연령대가 많이 분포되어 있다. 지금 같으면 40대가 많이 분포되어 있고 50대는 조금 적다. 특정 연령대가 더 많이 분포되어 있는지 적게 되어 있는지 알 수 있고요. 그 다음 연봉이라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부서별로 급여에 대한 연봉에 대해서 분포를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은 가장 급여가 높은 쪽은 영업부서 이 가상의 자료로만 놓고 본다면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게 뭐라 그랬습니까? 박스 플롯의 주한값이라 그랬습니다. 주한값으로 보면은 마케팅 쪽이 가장 높은 거로 볼 수가 있다라는 거죠.
박스 플롯을 그려보면은 쉽게 극단 간의 어떤 차이를 극명하게 볼 수가 있습니다. 산점도라는 게 있죠. 역시 이제 변수가 두 개입니다. 여기 같으면 연령과 급여에 대해서 산점도를 그려놨습니다. 전체적으로 흐트러져 있어서 어떤 패턴이 만들어졌다고 보기는 조금은 어려울 수 있는 것 같아요. 간혹 이렇게 보면은 그러면 어떤 패턴이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즉 연령이 높으면서 샐러리가 높게 나온다든지, 보통 연령이 낮으면은 급여도 낮은 이런 패턴이 읽을 수가 있는데, 이 경우는 그렇지 않는 부분으로 읽을 수 있죠. 연령이 낮음에도 불구하고 샐러리 높은 쪽도 있고, 연령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샐러리 낮은 부분도 있기 때문에 많이 흐트러져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상관은 변수와 변수 간의 관계라고 했습니다. 연령과 연령은 자기 상관이라 그랬고, 연령과 샐러리 간에는 약한 상관이 있습니다. 만족도 점수와 연령과 비교해보면 마이너스입니다. 거의 상관이 없긴 하지만 실제로는 역의 관계가 있다. 즉 연령이 높을수록 만족도는 떨어진다,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간단하게 먼저 이해해 볼 수 있는 도구가 탐색적 데이터 분석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데이터를 수집했고 수집한 데이터를 통찰하는 방법, 시각화하는 거라고 그랬습니다. 시각화 탐색을 하고 패턴을 찾아봤는데, 일부 패턴이 나오는 경우도 있고 안 나오는 경우도 있겠죠. 패턴을 도출해보고 그리고 인사이트, 즉 통찰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간단하지만 전체적인 데이터 특성을 바탕으로 접근을 해보려고 하는, 아직 우리는 본격적인 분석을 하지 않는 상태입니다. 내가 어떤 분석을 앞으로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인사이트를 얻기 위해서 이와 같은 탐색 데이터 분석을 합니다. 확증적 데이터 분석이라는 게 있다 그랬습니다. 확증, 이게 중요하죠. 확증. 자, 이게 되려고 하면은 데이터셋에 어떤 내용이 들어가 있는지를 이미 내가 충분히 알고 있는 경우예요. 그러면 이런 경우가 뭐냐? 주로 서베이를 한 경우입니다. 서베이를 한다는 이야기는 조사 설계를 통해서 설문지를 개발하잖아요. 이때 어떤 변수와 어떤 변수 간에 어떤 부분이 어떤 내용에 어떤 관계성이 있겠다라는 것을 미리 가설을 다 세웁니다. 그 가설을 세운 것을 수집해서 통계적으로 검증하는 거죠. 이미 내가 알고 싶은 내용들이 거의 확증되어 있다는 뜻인 겁니다. 서베이라는 것은 구조화되어 있는 데이터를 수집하는 거라 그랬죠. 통계 분석을 하려고 하면은 데이터가 구조화되어 있어야 된다 그랬습니다. 테이블로 데이터가 딱 세팅이 되어야 기존의 통계 분석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근데 데이터가 등장하면서 이런 부분 이전에 분석작을 필요해서 탐색적 데이터 분석이라는 방법이 나오게 됐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확증적 데이터 분석은 그래서 먼저 가설 검증을 하기 위한 가설을 먼저 설정하고, 이 가설 설정한 거에 대해서 데이터를 수집하고, 그 다음 통계 분석하고, 그 다음 가설 검증합니다. 예를 들어서 광고나 혹은 프로모션이 매출액에 영향을 줄 것 같다, 과연 줄까? 이런 부분에 문제인식이 생기면은 이거를 검증하고 싶은 욕망이 생깁니다. 그럼 뭘 해야 되죠? 여기에 대한 데이터는 현재 없습니다. 그러면은 가설을 세워놓고, 즉 광고와 세일즈 프로모션은 매출액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이것을 검증하기 위해서 광고라는 변수, 세일즈 프로모션이라는 변수, 매출이라는 변수를 주별이든 월별이든 이런 데이터를 쭉 수집해서 그 수집된 데이터를 바탕으로 통계 분석을 하고 가설 검증 작업을 진행합니다. DDA에 대한 수행 절차는 이미 앞에서도 한번 봤습니다만은 조금 더 상세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 변수가 하나인 경우는 단별량, 변수가 여러 개인 경우는 다별량, 변수가 하나인 데이터 분석도 있을 수 있고요. 변수가 여러 개인 탐색 데이터 분석이 될 수도 있습니다. 기본적인 방법과 절차는 같습니다. 데이터 수집하기 전에 문제가 있었고, 그 문제에 따른 데이터를 수집했고, 수집한 데이터를 갖고 전처리를 한 다음 전처리를 통해서 나온 그 데이터셋으로 확정을 할까 말까 지금 고민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확정하기 전에 뭐부터 해본다? 탐색 데이터 분석을 통해서 대체적인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해보고, 그 다음 확정을 해야 그 다음 분석에 오류가 없다 그랬습니다. 수집하고 전처리하고 그 다음 데이터 구조를 파악하는 작업들을 합니다. 즉 변수에 확인하고 기술 통계 분석, 이것을 먼저 수행을 해봅니다. 그리고 시각화 작업을 합니다. 시각화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데 하는 게 좋다 그랬죠. 이유는 바로 통찰이 훨씬 더 쉽기 때문입니다. 단별량인 즉 변수가 하는 경우는 히스토그램이나 박스 플롯 이런 방법을 쓰면 되고요. 변수가 여러 개인 경우는 산점도 그려봤었죠. 그리고 변수가 여러 개인 경우에 상관 분석을 하면 상관 계수를 구할 수 있습니다. 이때 이것을 하나의 차트로 나타내면 이걸 히트맵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수집 이후에 있는 전처리부터 그다음 이 구조를 파악하고 시각하고 이 부분까지도 다 탐색 데이터 분석입니다. 그리고 상관이 있는지 없는지 히트맵으로 볼 수가 있다 그랬습니다. 이런 내용들을 바탕으로 최종적으로 가설을 세워서 검증을 해볼 필요가 있겠다. 혹은 추가 이런 분석을 해보고 싶다. 이런 아이디어를 얻는 데까지를 EDA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EDA는 제대로만 수행한다면은 데이터의 품질을 높이고 즉 오류가 있는 것을 전처리하는 작업을 수행함으로써 더 정제된 데이터를 가질 수가 있겠죠. 그리고 적합한 분석의 방향을 설정할 수가 있고 숨겨진 패턴을 미리 발견할 수도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보다 더 현명한 의사결정을 데이터 기반으로 할 수 있는 접근이 가능하기 때문에 EDA도 매우 중요한 분석 방법 중에 하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